에고에 대해서 심리치료 관점에서 통찰적 시각을 제공하는 게 본 강의의 목적입니다. 에고를 한 번은 꼭 다뤄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에고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내면으로 깨어나는 과정, 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과정에서 보면 에고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에고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성장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루 공부를 통해서는 에고라는 게 뭔지 정확히 좀 알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차려서 내면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삶으로 다시 태어나기. 영적 성장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강력히 추천하는 책이고요. 그 글 내용 중에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나 틱나탄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교사 중 한 명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가 쓴 책 중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하고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이 두 권의 책이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차지했고요.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잡지에 소개함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에고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기 유기체의 생존과 번식 차원, 그리고 조건 지어진 마음의 반응, 이렇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내 마음속에 흘러다니는 어떤 내용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에 하나의 큰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 여러 종류의 색깔의 구슬들이 흘러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 형태의 구슬도 있을 거고, 어떤 화나는 감정 형태의 구슬도 있을 거고, 이따 저녁에 가서 뭐 먹어야지 라는 어떤 욕구 형태의 구슬도 있을 거고, 옛날에 좀 수치스러웠던 경험 기억이 떠오르는 이미지 형태, 과거의 경험 기억 형태의 구슬도 있겠죠. 우리는 내면에서 이러한 생각 형태, 감정 형태, 욕구 형태, 하나의 이미지 형태의 구슬들이 계속 흘러다니겠죠. 그래서 엊그제 화나는 일이 떠오르면 그 화나는 일을 생각하다가 화나는 감정에 휩싸여 버리고, 이렇게 그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안의 것에 휩싸여 버려서 거기에 빠져버리죠. 자, 이렇게 구슬이 일어나고 거기에 빠지는 이런 상태, 이걸 에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그 생각이 일어났네, 또 이 감정이 오네, 이걸 알아차리고 이게 또 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의식. 네. 이렇게 알아차림의 공간으로서의 나를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깨어있는 의식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죠. 자, 이 굴러다니고 있는 애들을 에고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두 가지 형태, 1번, 2번 의 형태로 이 에고가 만들어집니다. 자, 에고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자극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거나 번식하는데 유리한 그런 감각, 유리한 것들은 우리가 즐거움, 좋은 거, 우리가 생존하거나 번식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나쁜 거, 싫은 거, 이렇게 구분짓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에 부딪혀서 좋고 싫음의 마음이 일어난다, 이 좋고 싫은 마음이 커져서 에고라는 것이 등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길 가다가 맛있는 빵이 있어. 빵을 먹는 건 내 생존에 도움이 되고 번식에 도움이 되니까 이게 당연히 좋다라는 느낌이 형성이 되겠죠. 내가 생활하는 공간이 쾌적하고 넓어. 이건 내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니까 즐겁고 좋다라는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육체와 관련된 형태의 오감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마음들은 주로 감정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좋다, 싫다, 화, 분노, 집착하고 욕심, 욕망 등을 일으키는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에고라고 부르는 거죠.
두 번째 형태의 에고는 여기 에크하르트 톨레가 주로 강조하는 그 에고인데, 과거로 인해서 조건 지어진 마음의 반응 방식을 에고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과거에 조건 지어진 것은 주로 이제 가족 형태에서, 가족 배경하에서, 어떤 가족 배경하에서 자랐는지, 어떤 성장 배경을 가졌는지, 어릴 때부터 자주 경험했던 감정 패턴이나 생각 패턴이 뭔지, 이게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살아가면서 어떤 신호를 만나게 되면, 여기서 신호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전부터 조건 지어진 마음이 이렇게 발현될 수 있는 신호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무시라는 자극에 아주 강하게 반응이 일어나기도 해요.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좀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게 과거에 조건 지어진 마음이 강하지 않은 분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무시하는 말을 하지? 그냥 좀 기분 나쁜데 뭐 괜찮네, 이렇게 별 반응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뭐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의 무시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미친 듯이 분노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분노스럽고 쟤를 짓밟아 버리고 싶은 막 공격성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살면서 작은 자극을 받게 됐을 때 어떤 분들은 반응이 조금밖에 안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강한 반응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렇게 강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감정 형태의 구슬들이 막 밀려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건 지어진 마음에서 어떤 강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에고라고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형태의 에고는 어떤 제일 요 페이지의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특정한 주기로 특정한 감정이 계속 압도적으로 내면에서 일어난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싸우는 커플들이 있어요. 평소에 조금씩 짜증내고 뭐 의심하고 조금 짜글짜글 이렇게 찝쩍찝쩍 싸우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갑자기 그 분노의 감정이 아주 작은 사소한 거에 막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분들을 잘 보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특정 감정을 분출하면서 싸우는 것을 정말 주기적으로 반복하거든요. 그게 2주가 됐던 한 달이 됐던 주기적으로 한 20년 이상을 막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관찰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싸울 일이 정말 없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싸우면서 화내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격렬한 감정을 경험했다가 화해하는 요런 패턴의 감정을 저걸 그냥 다시 반복하고 싶어 하시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싸우는 분들을 보면 부부들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 만나는 커플들도 처음엔 좋았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뭐 의심하거나 아니면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집착하거나 그러다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좋다가 또 의심하고 또 서운해하고 이런 일정한 패턴을 이제 반복하는 일들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 예시로 싸우는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제가 드렸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특정한 주기를 두고 어떤 자신을 압도하는, 그게 수치심이 됐던 불안이 됐던 아니면 자기가 정말 못났다고 생각되는 우울감이 됐던 압도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험들을 마주하고 보면 이 에고의 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뿌리가 깊다. 과거에 조건 지어진 형태로 특정한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고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보시면, 에고는 주로 나와 관계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나의 것, 나를 위한 것, 이건 나에게 해당하는 것,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갖고 싶어, 이렇게 주로 나에 대한 감정으로 에고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이야기로 동일시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서 그 분노의 감정과 동일하게 분노의 감정에 휘말려 들어가 버려서 그게 나라고 생각해 버리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방, 내가 좋아하는 차,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예쁜 컵, 이런 것들에 나라는 그 개념을 동일시시켜서
이걸 잃어버리거나 이게 손상됐을 때 아주 극도의 고통을 내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 형태든 감정 형태든 소유물이든 동의화를 통해서 에고라는 것이 내면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에고가 그 상담 장면에서 이제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서 아까 그 20년 동안 어떤 압도적인 감정으로 싸우는 분들 이야기를 이제 자꾸 했는데요. 상담에서 다뤄지는 형태로 이제 올라올 정도면 주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만약에 주기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이런 감정,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자주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억울하고 분한 감정. 야,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는 네가 잘못했지, 네가 이렇게 했었어야지라고 내가 옳고 네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감정. 너는 안 되겠다.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내야겠다. 이런 감정들이요. 그리고 이 감정들은 상담사로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수용하잖아요. 대개의 여러 감정들은 공감하고 이해를 깊게 받으면 이 어떤 안에서 에너지가 일어나면서 해소가 일어나는데, 에고와 관련된 이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은 정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대상만 바뀔 뿐이지, 이번에는 시엄마하고 그랬고, 다음번에는 동네에 사는 엄마들하고 그랬고, 다음번에는 내 친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대상만 바뀔 뿐이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내가 상처있고 분한 이 감정은 계속해서 오거든요. 마치 정말 끝없이 올라오는 샘물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저 끊임없이 올라오는 샘물과 같은 저 억울하고 분한 저 감정들이 저분 존재가 저런 걸까는 아니라는 거죠. 저분 존재는 내가 내 내면에서 여러 감정의 형태가 오고 가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이 여러 에고의 형태의 감정이나 생각들에 휘말리지만 때로는 알아차리는 존재로서의 나가 있잖아요. 이런 나처럼 상대도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막 자신을 정말 괴롭히는 감정들이 계속 밀려올 때 거기에 휩싸이는 그 내담자도 있지만, 역시 휩싸이면서 동시에 알아차리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내담자도 있다라고 봐야죠. 그럼 여기서 정말 이렇게 밀려오는 감정과 생각이 나인 거냐, 아니면 이걸 알아차리는 존재로서 좀 한 차원 높은 의식으로 이걸 알아차림하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나가 진짜 나인 거냐,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에크하트 톨레는 이렇게 알아차리고 깨어있을 수 있는 의식이 진짜 본질적인 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 그 에고로 인해서 힘이치료에서 좀 더 강한 감정으로 올라오는 에고의 한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분노, 억울함에 대한 거였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수치심에 해당하는 경험을 계속 경험하는 분이 있어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비교하고 시기가 일어나고 수치심을 경험해요. 어떤 분은 삶의 모든 순간에 내 배우자가 될 분들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특정 어떤 물체나 거미나 뭐 쥐나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늘 삶이 여기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않는 순간은 너무 외롭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 소외됐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특정한 것들, 누구나 하나씩은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걸 에고의 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는 상담을 14년 가까이 했었는데 워낙 이런 내면에 이런 뿌리 깊은 것을 하나씩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새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우리한테 영혼이 있다면 이런 뿌리 깊은 이런 이슈들을 극복해내고 어떤 수용하고 이겨내는 것을 배우라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마다 하나씩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하나씩 뿌리 깊은 것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삶으로 다시 태어나기의 책에 에크하르트 톨레는 두 가지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영적인 깨달음의 전통 측면에서 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두 가지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인간 정신은 정상적인 상태일 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걸 근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통찰인 인간 정신의 기능 장애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왠지 정상적인 상태일 때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일 때 인간의 정신은 불만족하고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우리 육체가 생존하고 번식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원하고 욕심을 내고 집착하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에고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면서 싸우고 죽이고 뭔가 고통을 야기하는 형태의 정신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가족 배경 안에서 상처, 성장 경험을 한 문화권에서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들, 그때 압도적으로 경험했던 어떤 감정들, 어릴 때 어떤 가족 환경 하에서 성장했느냐, 얼마만큼의 상처를 입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장했느냐가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면서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고통을 일으킨다는 거죠. 신호가 주어지면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동시에 이 에고라는 정상적인 마음 상태는 에고라는 형태로 나와 관련된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너를 구분하고 싶어하고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하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라는 걸 규정하고 싶어해요. 그게 나라는 것에 에고가 갖는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사건 사고들, 그 다음에 악플러들이 글을 다는 거, 정치하는 분들이 서로를 공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옳고 네가 틀려, 그리고 너는 나의 적일 뿐이야, 내가 짓밟아야 되는 그런 적일 뿐이야, 이런 느낌으로 대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 상태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불교든 아니면 다른 여러 영적 전통에서는 인간 정신은 근본적으로 기능장애, 문제가 있다, 두칼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삶이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기본적인 상태가 우리한테 힘듦을 가져준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상태일 때도 이렇게 삶이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럽지? 라고 하시면 그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통찰은 이러한 에고가 일으키는 우리 정상적인 마음 상태일 때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내 뜻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에고의 형태로 다양한 구슬들이 오고 간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깨어서 인식할 수 있다면 인간 의식이 근본적인 변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모든 그 종교나 영적인 전통에서 하고 있는 말이고, 이걸 해탈, 깨어있기, 깨달음과 같은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면의 것들을 좀 더 잘 알아차리는 것을 잘 하시려면 이름을 붙여보는 게 도움이 돼요. 자기한테 반복적으로 오는 감정이나 생각 패턴이 있죠.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탔는데 문이 닫힐 때 내가 여기서 쓰러질 것 같고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종종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 밀려오는 그 느낌을 몽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감정이 압도돼서 막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얘가 또 오는구나. 몽실 안녕?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이렇게 지하철을 탈 때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리고 와도 괜찮아.
자, 이게 어떤 특정 감정 형태가 오는 걸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올 줄 알았고 와도 괜찮아. 이거는 기꺼이 수용이라고 해요. 알아차림과 기꺼이 수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심리 치료적으로 좀 더 알아보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을 탔을 때 어떤 압도하는 감정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걸 회피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무서우니까 빨리 내가 유튜브 영상을 봐서 재밌는 영상을 봐서 이걸 안 느껴야지. 자, 요거는 회피하는 거거든요. 알아차림도 아니고 수용도 아니고 마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회피해버리면 이 몽실이라고 이름 붙였던 이 어두운 느낌의 압도하는 감정들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와요. 오히려 더 세력을 키워서 네가 날 회피해? 그럼 난 더 커져서 올 거야. 이렇게 오거든요. 로저스 상담의 치료 원리에서 보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유기체적으로 유기체가 느끼는 것들을 잘 만나고 마주하는 거, 수용하고 마주하는 거. 그리고 동시에 내면에 대한 인식을 키워주는 거. 인식의 힘. 유기체의 어떤 깊은 만남, 연결, 이걸 중시했고, 인식하는 것 자체의 힘,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유기체 관련된 건 지향성향이라는 추동으로 설명하고 있고, 인식하는 힘은 형성성향이라는 추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내면에 어떤 특정 감정 형태로 뭐가 밀려온다고 할 때는 유기체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얘가 밀려오는 걸 마주하고, 수용하고, 그 다음 마주한다는 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와도 돼 라고 한쪽 가슴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대신에 휘말려 들어가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돼. 근데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할게. 그럼 중간중간 이게 인식되면서 아프거든요. 불안하고. 그럼 불안이 있구나라고 수용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고라고 해서 그냥 억지로 누르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적으로 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깨어서 바라보라는 얘기고, 이거는 내면에 일어나는 것들에 휘말리지 않고 한 차원 높은 의식 상태에 깨어있음 상태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앞에 제가 구술이라는 표현을 썼죠. 내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 감정 형태든 생각 형태든 이미지 형태든 이런 것들이 흘러다니고 있는 것들을 주로 호흡을 바라보면서 이제 호흡이 들어오고 들숨, 호흡이 나가고 날숨, 호흡이 들어오고 들숨, 호흡이 나가고 날숨을 보고 있으면 불쑥 생각이 올라오는 거, 불쑥 감정이 올라오는 걸 바라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있는 공간으로서의 나를 인식하는 거, 자각하는 거. 그리고 구술, 내용물들이, 에고의 내용물들인 구술이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는 것들을 깨워서 보는 거. 이 연습을 하는 게 우리 의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고요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깨어서 바라보는 이러한 깨어서 바라보는 느낌으로 갈 때는 반드시 그곳에 고요함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흘러가고 있나, 내 마음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를 조용히 바라보면 고요함이라는 공간 안에 그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나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요함과 이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깨어있는 나의 의식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알아차림으로서의 나, 본질적인 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은 고요함으로 들어가서 본질적인 나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고에 휘말려서 어떤 생각의 형태나 감정의 형태에 휘말려서 움직이는 나 말고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있고 깨어있는 상태의 고요함 속에 머물고 있는 나는 행복과 에너지와 평화의 원천이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면의 평온과 행복한 느낌과 고요한 느낌 속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에너지도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어떤 예술 계통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있죠. 미술이나 음악이나 또는 뭐 체육이나 스포츠 쪽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를 보면 내면으로 조용히 깨어있는 상태에 내면의 본질적인 나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일 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면에 좀 더 본질적인 나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상담심리연구소를 검색해 보시면 저와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으니까 내용을 보시고 한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